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이번 주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드디어 탄핵이 가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은 정말 약간 홀가분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그 스위치온 다이어트라고 작년 겨울에 되게 핫했던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단백질 쉐이크만 처음 3일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탄핵 푸드로 치맥도 못하고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있는 점이 굉장히 그거 하나만 딱 슬픈 주말을 보내고 있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한 주 잘 보냈나요? 네, 저는 요즘 가장 여유로운 시기? 아마 살면서 가장 여유로운 것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행 계획을 또 세우고 있는 중이고 만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매일매일 항상 스케줄을 꼼꼼히 체크해야 될 만큼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환절기라 좀 맞아요. 빨리 확 더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직 좀 추워서 저도 아직 털옷을 넣지 못했고 이러다가 정말 봄 없이 겨울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싶을 만큼 날씨가 참 애매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나만의 맛집 찾기인데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요즘 트위터에서 자기 부모님 혹은 뭐 지인이 하는 그 소규모의 식당, 카페 이런 곳을 소개하는 게 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유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요즘 너무 쉽게 여러 가지를 맛볼 수 있지만 이게 대부분 대기업 맛이잖아요. 이런 점에 좀 질려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소규모의 소박한 정성스러운 이런 맛집을 찾고 싶다 이런 욕구를 건드렸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예전과는 맛집 찾는 방법이 좀 바뀌었다? 혹은 뭐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걸 점점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런 거를 저도 알게 되어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맛집 찾는 걸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해져서 어떤 맛집 좋아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져서 오늘의 주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지 그런 유행이 있어서 그런지 나만 알고 싶었던 맛집들이 자꾸 회자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 집들 있죠. 제가 몰랐던 유행 때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더더욱 에피타이저가 궁금해지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혜님이 방금 얘기했던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는 이런 우리 집 근처의 소박한 맛집? 저는 그런 집이 저희 집 주변에 할머니이신 사장님이 하시는 식당을 좋아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거기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피타이저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로 정해봤습니다. 실은 김치찌개는 어떻게 해도 맛있는 음식이고 아마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마 본인이 하는 거 혹은 엄마가 해주시는 거 이게 가장 맛있다고들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가정의 맛을 좋아하는 음식이잖아요, 대부분. 저도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게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약간 오래 푹 끓여서 진하고 막 걸쭉한 그런 국물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집의 김치찌개는 금방 이렇게 휘리릭 끓인 김치찌개거든요.
물론 저는 그런 김치찌개를 먹고 컸기 때문에 그런 김치찌개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왜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 막 양념도 막 진짜 잔뜩 넣고 푹 끓여서 진한 김치찌개가, 그런 걸쭉한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 이런 날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여기에 들러서 김치찌개를 먹습니다. 이게 그냥 동네에 있는 맛집인 만큼 사장님께서 엄청 호탁하세요. 그래서 그냥 주민들이 그냥 정말 끼니 때우는 식사하러 많이 오는 곳이고, 테이블도 뭐 한 3개, 4개 이 정도밖에 없는 굉장히 소규모고, 막 이래서 분위기가 처음 갔을 때는 너무 신기했어요. 막 단골 손님들이 알아서 막 밥도 퍼오고, 술도 꺼내 가시고, 물도 알아서 따라 드시고, 막 저는 처음 갔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알아서 지금 자기 설거지하느라 바쁘니까 알아서 카드 꽂아서 계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위기의 식당인데, 가끔 그런 엄마 손맛인데 우리 엄마의 손맛이 아닌 그런 음식이 먹고 싶을 때 가는 곳이어서 오늘 그 식당이 생각나서 에피타이저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김치찌개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얼마 전에 주말 예능 1박 2일을 보다가 한국 사람들이 꼽은 소울푸드를 맞추는 거였는데 1등이 김치찌개더라고요. 그럴 법하죠. 근데 출연진 중 누구도 다른 의견이 없는 거예요. 모두 이건 맞지, 이런 반응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설명해주신 분위기만 들었을 때는 밥도 밥이지만 술 먹기 정말 좋은 느낌일 것 같은 식당이라서 뭔가 분위기가 상상이 되네요. 맞아요. 제가 이 집이 맛집인지 어떻게 알았냐면은, 물론 맛도 당연히 있었지만, 제가 이제 거의 마감 시간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김치찌개 3인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고기 오늘 다 팔려서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잠깐 나갔다 오더니 그럼 고기 사오면 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식당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의 아들분이셨던 거예요, 그 학생이. 근데 진짜 여기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면서 진짜 고기를 사와서 김치찌개를 끓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맛집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옆에서 목격했으면 진짜 여기 찐이구나 싶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믿고 먹으러 가는 곳이고, 물론 당연히 맛도 있고요. 아까 샌님이 밥보다는 술 먹기 좋은 느낌일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다시피, 다른 어르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탕에 술 한잔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곳인데, 그래서 곁들이는 술은 김치찌개는 뭡니까? 물론 저는 김치찌개도 맥주 마시는 사람이긴 하지만, 김치찌개는 당연히 소주 곁들여야죠. 그 소주 아니고 소주여야 하는 그거요. 그래서 오늘 곁들이는 술은 소주인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각 지역별로 소주가 있잖아요. 근데 저 맞아요. 사는 지역의 소주가 린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느 지역인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린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어르신 분들은 대부분 막 린만 찾으세요. 막 참외술 이런 거 갖다 주면 이거 말고 린 가져오라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린은 막 그렇게 맛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여긴 왜 그렇게 맛없는 린만 찾냐, 막 이런 얘기를 회식 때 막 이럴 때 많이 들을 정도로 굉장히 린을 찾는 곳이거든요. 아마 근데 타 지역 분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곁들이는 소주는 린으로 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각 지역의 소주를 마셔보는 게 또 여행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소주를 잘 안 마시지만 그 지역 소주가 있는 곳에 가면 먹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맛을 보는 걸로 그치더라도 맛을 보고 싶긴 하죠. 궁금하긴 하죠.
근데 저는 실은 소주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다들 다르다고 얘기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메인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나만의 맛집 찾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굉장히 다들 힘든 시기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드신 걸로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폐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자기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인데 요새 어려워서 폐업 위기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근처 사시는 분들 한 번씩 들러주세요. 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제 그 글이 인기를 끌고 이제 다른 분들도 막 비슷한 글을 이제 같이 올리신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하는 식당인데 요새 어렵다. 좀 한 번씩 좀 들려달라.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새 정말 경제적으로 다들 힘든 시기긴 하구나 이렇게 다들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찝실반 뭐 구매를 하든지 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실제로 들르든지 요런 문화가 좀 생겼고, 트위터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그 성동구청장님, 서울시의 성동구청장님이 트위터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분께서 그 소개 리스트 중에서 성동구에 있는 가게들을 실제로 들러보시기도 하고 막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정도로 요새 요런 게 조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있는, 또 필요한 유행이네요. 맞아요. 이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그 다들 힘드니까 이제 형편이 좀 되는 사람들이, 혹은 이왕 하는 사람들이 이왕이면 좀 서로서로 도와주자는 마음, 그다음에 대기업 것보다 소규모로 장사하시는 곳을 응원하자, 이런 마음이 자극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화려하고 값비싸고 좋은 것 이런 것보다 뭐 소박하고 저렴하고 담백하고 이런 걸 좀 사람들이 좋다, 맛있다 요렇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또 입맛이 까다롭진 않으면서 되게 까다롭은데 까다로워요. 제가 네. 예, 외식해서 진짜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이 프랜차이즈는 약간 한 끼 때우는 느낌이라 좋아하지도 않고, 요리를 먹는 느낌이 일단 안 들고 밀키트 같은 느낌이 맞아요. 라서, 남이 해준 밀키트 같아서, 그래서 그런 맛집, 정말 좀 아무 브랜드 없고 분점 없고 맞아요. 그런 작은 식당들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런 집이 굉장히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집들을 어떻게 찾는지, 나만의 맛집을 다들 어떻게 찾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져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맛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니까 어떤 음식점을 맛집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나만의 기준이 다들 다를 것 같아서요. 그것부터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집이 맛집이라고 생각하냐면, 옛날에는 막 그 인스타에서 그 유행했던 막 그 치즈가 막 흘러넘치다든지, 막 엄청 막 고기가 많이 쌓여 있다든지, 막 양념이 엄청 막 이렇게 크리미해 보인다든지, 막 이런 비주얼이 좋은 메뉴, 이런 식당을 찾아다녔던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막 요새는 막 그런 것보다 뭐 혹은 뭐 엄청 멋들어진 분위기의 파인다이닝, 혹은 뭐 엄청 세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오마카세, 막 이런 거에 좀 흥미를 느끼지 않게 된 지 좀 꽤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맛있는 걸 당연히 먹고 싶긴 하지만 되게 특별한 음식을 맛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너무 조미료를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좀 깔끔한 분위기에서 재료 본연의 맛을 그런 잘 낸 담백한 음식들이
진짜 맛있는 음식이다. 이런 걸 좀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맛집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새 조금 합니다. 그래서 막 내가 열심히 맛있다고 홍보해도 사람들이 막 특별히 그걸 먹으러 여기까지 굳이? 막 이런 식당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약간 가격도 맛도 분위기도 너무 화려하거나 너무 막 그렇지 않은 그냥 적당한 그런 곳을 요새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 위생이 좀 중요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식당이 깔끔해야 된다. 그쵸. 이거는 대전제긴 하고, 막 혼자만 엄청 특별한 메뉴를 파는 식당 있잖아요. 거기 가야 꼭 이걸 먹을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도 팔 법한 메뉴를 파는 식당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사장님이 음식에 진심이신 곳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특별히 막, 어디에서 공수해온 막 이것만 고집한다,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음식에 진심이다. 예를 들어 뭐, 손님을 등쳐먹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손님들한테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걸 좋아하시는 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 이런 분들이 하시는 식당이라면, 편안한 분위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맛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식당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 그렇네요. 좀 본인 요리에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곳. 맞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맛집은 아마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비슷할 수도 있을 텐데, 돈 아깝지 않은 곳입니다. 너무 쉬운 기준일 수도 있지만, 아마 요리를 많이 해 드시는 분들은 그 만족도에 대한 기준치가 되게 높잖아요. 맞아요. 이걸 돈 내고 사 먹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또 맛집이라면 누가 오더라도 여기는 돈 아깝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곳. 그런 게 좀 맛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그럭저럭 맛있지만 아니면 되게 유명하지만 먹어보면 굳이? 이런 생각이 드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뭐라도 한 박자가 부족하면 그렇더라고요. 음식 맛이 아쉬워서일 수도 있고, 서비스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뭐 그럭저럭 맛은 괜찮은데 가격이 약간 말도 안 되게 비싸거나, 맞아요. 그렇게 뭔가 하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맛집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사실 사람마다 맛집의 기준이 다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특히 입맛도 너무 많이 다르니까. 맞아요. 그런 거, 뭐 예를 들면 하나님도 위생은 기본이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또 기준치가 사람마다 또 다를 테고. 맞아요. 그런 종합적인 균형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돈 아깝지 않다라는 거를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제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맛에 있어서는 이건 내가 집에서 진짜 흉내를 낼 수 없는 맛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커서 집에서 하느니 여기 와서 사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제 기준 맛에서 맛집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곳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집에서 못할 만한 요리를 내놓는 곳, 이런 곳을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막 그렇다면 엄청 귀한 식자재가 나오는 곳이라거나 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음식이라거나 그런 곳이 샌님의 맛집일 가능성이 큰 걸까요? 어떤 집이 샌님의 맛집인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이따가 아마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만의 맛집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나만의 맛집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가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식당들이 그렇게 막
특별하지 않은 식당들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어디서 화제가 될 만한 막 이런 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막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곳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행지에 갔다라고 한다면 그냥 목적지에 가서 보고 좀 사람도 적당히 있고 깔끔해 보이는 식당에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쌓아두는 편이에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의미한 데이터다. 이런 걸 아마 다들 느끼지 않으셔서 저처럼 다들 공유를 안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검색해서 잘 안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식당들은. 그렇네요. 맞아요. 이게 남겨야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맞아요. 뭐가 이렇게 특별해야 남기고 싶은데 그냥 무난하다 이거는 별로 남길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게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안 남기나 봐요. 근데 진짜 직접 가본다라는 건 맛집 찾기에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원시적인 방법이죠. 외식을 별로 안 좋아하고 또 차가 없이 뚜벅이로 다니는 저로서는 되게 따라하기도 어렵고 시도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게 되잖아요, 맛집은.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걸 실패했네가 아니라 하나님 표현대로 어쨌든 데이터가 된다라는 건 진짜 좀 좋은 바라보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뭐 남들이 다 추천하는 맛집도 가봤는데 사실 나한테는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것 자체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되죠. 뭐 남들도 참고할 수 있게 남기면 더욱 뭐 나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나만 기억하고 있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엄마가 진짜 잘 찾으시는데요. 그냥 정말 포털 사이트에서 찾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취향에 맞는 맛집을 잘 찾으시는지 진짜 너무 신기해요. 엄마가 딱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보면 정말 딱 엄마 취향인 곳을 어쩜 이렇게 잘 찾았지 싶은 곳을 잘 찾으시더라고요. 거의 실패가 없이. 그래서 방법을 물어봤더니 후기를 꼼꼼히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다들 후기 꼼꼼히 보잖아요. 후기 꼼꼼히 봤어도 실제로 가보면 약간 기대와 다른 게 저는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후기를 꼼꼼히 보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허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후기를 잘 찾아보는 거는 맛집 찾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인 것 같긴 해요. 저도 가끔 진짜 너무 막막하다 이럴 때는 그냥 지도에서 그 음식점 태그 누르면 음식점만 이렇게 뻥 하고 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뿅 띄워놓고 하나씩 다 눌러보고 하나씩 다 이렇게 후기를 리뷰를 찾아보고 막 이러긴 하는데 네, 리뷰 찾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맛집 찾기의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저도 검색이에요. 근데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가 너무 많아서 보통 SNS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몇 년 전부터. 맞아요. 그래서 저도 보통은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서 맛집을 찾았었는데 여기도 이제 또 광고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것만 뜨고 뭐 이렇게 카드 뉴스처럼 편집한 그것만 자꾸 뜨는 거예요. 맞아요. SNS용 맛집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보조적으로 방금 하나님도 얘기했던 지도 앱에서 음식점을 찾는 방법을 보조로만 썼었는데 이젠 그냥 보통 그걸로 식당을 찾고 있어요. 지도 앱에서 음식점을 필터해가지고 찾아보는데 저는 별점은 사실 잘 믿지 않아요. 별점 자체가 좀 쏠림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평점이 좋은 식당에 가면 보통 좀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요즘은 식당에서 하는 리뷰 이벤트도 많잖아요. 서비스 줄 테니까.
맞아요. 평점 리뷰 남겨주세요. 이런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리뷰를 볼 때 가장 안 좋은 후기를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이 이 식당을 별로라고 평가한 이유가 뭔지를 꼼꼼하게 보는데 가끔 보면 이건 이 사람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쭉 리뷰에 써놓은 걸 보다 보면 그냥 이 사람 식성이 이런가 보다. 예를 들면 너무 건강한 맛이라서 다시 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 저는 건강한 맛을 좋아하니까 더 제 스타일인 거죠. 그렇네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걸 보면서 여긴 그래도 가볼만 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저장을 해놓습니다. 보통 이제 여행 가거나 정말 모르는 지역을 갈 때, 특히 뭐 해외를 갈 때 주로 맛집을 찾기 위해 탐색을 엄청 오래 하는데 그때는 진짜 골목 단위로 지도를 확대해서 맞아요. 보통 이제 유명한 식당들은 지도를 좀 줄여놔도 눈에 띄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골목에 있는 식당들은 사실 확대를 해야만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확대까지 해가면서 찾는 편이고 리뷰에서 뭐 해외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쓴 리뷰가 없거나 관광객 리뷰 거의 없고 현지인이 쓴 것만 많은 데를 당연히 먼저 가고 국내 같은 경우도 그냥 그 줄줄 길게 쓴 분들은 저는 거의 이제 관광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짧게 그냥 맨날 가요. 뭐 이렇게 한 10자 이내로 쓴 리뷰들이 되게 많다. 이러면 좀 오히려 그런 걸 신뢰하는 편이고 좀 계획형으로 많이 움직이고 이제 플랜 A, B, C를 다 만들어 놓는 편이다 보니까 좀 가볼만 하겠다 싶은 데를 최대한 다 찍어놔요.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봤는데 별로면 바로 삭제하거나 제가 이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진짜 맛집과 그냥 그 지역.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부산 카테고리에 일단 다 저장을 해놨다가 진짜 가봤는데 너무 맛있다? 이러면 부산과 맛집 카테고리에 둘 다 저장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나눠서 관리하는 방법 굉장히 좋은데요? 네, 저는 지역별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다. 신기하다. 뭐 맛집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맛집을 찾다 보니까 좋으면 리뷰를 무조건 남겨요. 저는 사실 좋지 않더라도 네이버든 구글이든 후기를 꼭 남기는 편인데요. 제가 선택에 그걸 좀 참고하다 보니까 도움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저한테도 기록이 되기도 하고 이게 잘 남겨놓으면 내가 좋아할 만한 곳을 추천받기도 AI 서비스로부터 추천받기가 좀 좋다 보니까 기록을 항상 남기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좋은 후기를 남긴다, 이거는 진짜 부지런해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진짜 꼭 해야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 요즘 친구들 말로 샤라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꼭, 긍정적인 의미에서 꼭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건 좀 의외로 이렇게 행동으로 잘 안 옮겨지고, 나중에 이렇게 미루게 되고, 오히려 약간 안 좋은 후기는, 이 경험을 다른 사람도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약간 꼭 이악 물고 쓰게 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나중에 내가 쓴 후기들 살펴보면 안 좋은 후기만 많이 써져 있고, 막 이런 게 많아서,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었나. 막 이렇게 반성하게 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저는 그 식당 정보를 볼 때 SNS, 보통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식당들이면 그 계정을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하는지도 좀 잘 살펴보는 편이에요. 가게에 대한 뭐 오늘 오픈했다, 뭐 닫았다, 뭐 이런 정보 외에도 막 음식 새로 시도하고 있는 거나 뭐 브랜딩이나 그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걸 이제 계정에 올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참고도 되고 내적 친밀감 쌓기에도 좋고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저장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인스타를 운영하는 식당이라면 인스타를 잘 보는 방법도 되게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인스타에 여러 가지 소식을 올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음식이 내가 원하는 결의 음식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를 보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한테 유의미했던 방법은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는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철마다 제철 음식을 먹으러 그 고장까지 드라이브를 가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알려주신 식당은 지도에 진짜 꼭 표시해 놓고 근처에 갈 일 있으면 좀 무조건 가는 편이고, 또 그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꼭 어떤 계절에는 어떤 지역에 가서 뭘 먹어야 돼, 막 이런 걸 좀 화제로 일부러 좀 꺼내는 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왜 버스로 이렇게 단체로 등산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되게 방방곡곡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니까 여기저기 맛집들을 많이 아시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알려주시는 그런 곳은 대부분 그 단체 손님들이 들어가시는 곳이어가지고 약간 소박함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주의가 필요하고, 저는 좀 가족 혹은 친구분들이랑 소규모로 잘 놀러 다니시는 분들을 잘 공략하는 편입니다. 좋아요. 맞아요. 이건 좀 평소에 맛집 정보를 찾겠다, 이런 부지런함과 관심이 있다면 진짜 더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데, 맞아요. 막 보통은 나 다음 주에 어디 가는데 그쪽 맛집 아세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잖아요. 네, 저는 약간 필요할 때가 아니라 상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모드로, 맞아요. 약간 누가 어디 갔다 왔다, 여행 갔다 왔다, 아니면 뭐 새롭게 만난 사람인데 막 어떤 지역 출신이다 이러면 그냥 맛집 추천해달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팀에 방배동 토박이인 분이 있었는데,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티타임 하면서 이미 방배동 맛집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찾아가면서까지 알 리 없는 곳들을 저장해 놓게 된 거죠. 그리고 뭐 누가 목포 여행을 갔다 왔다 이러면 뭐 당장 갈 계획이 없어도 일단 어디가 제일 맛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서 바로 말 나오면 바로 잠깐만 이러고 바로 저장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거나 아니면 갈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도 전국에 약간 맛집으로 저장해 놓은 곳들이 있고, 막 해외도 있어요. 갈 계획 없어도 일단 저장해 놓는 곳이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놨다가 내가 직접 갔는데 내 스타일은 아닌데? 라고 하면 바로 삭제. 그러면 그대로 붙어 있으면 자꾸 헷갈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요걸 하다 보면 다들 그러시겠지만 나랑 음식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잘 공략하는 거죠. 이 사람이 추천한 데는 가보면 진짜 맛있던데? 이러면 이제 거의 복사하듯이 서로의 맛집을 교환하고. 약간 지금 좀 흥분했지만 맛집이 그만큼 너무 소중합니다. 맞아요. 너무 소중하죠. 저도 생님이랑 비슷한 타입이에요. 저는 그래서 남이 여행 다녀온 얘기 듣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내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해본 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생생한 리뷰를 읽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고, 얘기 들을 때마다 지도에 태그 해놓는 것도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쌤님의 흥분하는 기분 저 완전 지금 같이 느끼고 있어요. 저는 또 하나 최근에 소개받은 거 있는데, 지역별 맛집 탑 N개를 정리해서 올리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 추천받았어요. 네. 그분도 되게 맛집에 진심인 분이라 추천받고 몇 개 봤는데, 이제는 막 어디 갈 일 있으면 그 채널에 혹시 나왔나? 해서 검색해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채널 진짜 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거라서 그냥 바로 신뢰하고 구독했습니다. 유튜브에 실은 그런 채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처음 들었을 때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맛집 입맛 인정하는 그 주변 사람이 인증을 해줬다면 그건 진짜 찐인 거죠. 어떤 채널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토크토랑에서 유튜브 구독 채널을 한번 공개해볼까 하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밀인 걸로. 이런 방식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맛집을 여러 군데 찾고 있는데, 저는 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해줘도 그걸 먹으러 굳이 거기까지 가? 막 이런 곳들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개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소개할 곳이 좀 마땅치 않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꼭 소개하고 싶은 나만의 로컬 맛집 이런 걸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한다면 나는 굳이 이걸 먹으러 이 지역에 가고 싶어 하는 두 곳이 딱 떠오르거든요. 첫 번째는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고 지금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곳인데 바로 강릉의 장안횟집입니다. 저희 가족은 5월쯤 그 강릉 여행하는 게 대부분 매년 거의 루틴이었어가지고 강릉 여행하면서 장안횟집에서 물회랑 우럭 미역국 먹는 거 이게 진짜 거의 루틴이었는데 올해는 좀 못 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든 게 남해가 조금 남해에 빠져서 요새 저희 가족이 그래서 올해는 강릉에 안 갈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장안횟집에 물회를 못 먹는 것인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맛집이에요. 맞아요. 장안횟집 인정이죠. 저도 좋아하는데 몇 번 갔는지도 못 세겠어요. 맞아요. 처음에 샌님이랑 간 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주의 베테랑 칼국수입니다. 이게 저희 외할머니가 저 어렸을 때 칼국수집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칼국수 진짜 평생 많이 먹고 자라온 음식인데 베테랑 칼국수는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정기적으로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마 집에서는 그렇게 좀 끓이기 힘들 것 같아요. 엄청 걸쭉하잖아요. 면도 특이하고 맞아요. 깍두기도 진짜 너무 맛있고 그래서 전주 좋아하는 도시이기도 해가지고 갈 때마다 꼭 먹고 있는 음식이어서 제가 좀 소개할 만한 맛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둘 다 또 가본 곳이고 또 같이 또 하나님이랑도 가봤던 곳이라서 맞아요. 먹고 싶네요. 제가 생각하는 저만의 지역 맛집은 저는 부산에 있는 이타치라는 이자카야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역시 샌님은 처음 들어보는 곳을 소개해 줄 줄 알았어요. 저 지도에 당장 태그하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이자카야니까 술집인데 저는 약간 밥집, 근데 부산 밥집 이렇게 생각할 만큼 되게 맛있었던 기억이 엄청 강해요. 여기도 사실 제가 발견한 게 추천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지도 확대해서 하나하나 찍어보면서 찾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관광객이 많이 갈 수가 없는 사실 맛집이긴 해요. 왜냐면 지역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관광지도 아니고. 근데 언젠가부터 자꾸 사람들이 SNS에 올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인스타그램도 굉장히 활발히 하셨고 매일매일 들어온 그 신선한 횟감 이런 거 계속 올려주셔서 믿고 딱 가서 처음에 모듬 사시미 작은 거랑 쿠시카츠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둘 다. 진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사실 되게 많은 양이었는데도. 맞아요. 그리고 제가 쿠시카츠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일본에서도 사실 오사카가 아니면 막 흔하게 찾기도 좀 어렵고. 맞아요. 맛있게 하는 집 찾는 거 특히 한국에서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그게 쿠시카츠가 또 정말 비싸지 않으면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을 정말 자주 갔는데 이타치의 휴무일을 피해서 그 지역에 갈 정도로 저한테는 진짜 넘버원으로 떠오르는 로컬 맛집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른 건 사실 카페인데 제가 밥을 안 좋아해서 그런가 밥집이 없네요. 그렇죠. 카페도 뭐, 좋죠. 네, 여기는 전남 목포에 있는 카페예요. 지도랑 인스타그램 보고 제가 찾아가지고 가게 됐던 카페였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가게 된 사연이 참 기구했습니다. 그 목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이 많은 지역인데 혼자 여행하기가 참 안 좋거든요. 음식들이 다 이제 2인분 이상만 판매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유명한 식당에서 3번 연속 까인 거예요. 2인분, 이 2명밖에 안 된다. 이게 2개를 시켜도 안 되는 게 2명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처 지도를 그냥 막 보면서 서가지고 찾다가 아직 정식 오픈은 아니고 소프트 오픈 중인 카페를 찾아서 가게 됐는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이제 그냥 단독 주택을 리모델링한 카페였는데 메뉴도 너무 좋고 막 샌드위치랑 커피랑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 이제 그 초록초록하게 화분이랑 마당에 있는 나무랑 이게 너무 잘 어우러져서 그 오후에 책 읽으면서 봤던 그 장면이 약간 계속 상상이 될 정도로 그래서 목포 여행 가는 분들이 혹시 뭐 맛집 추천해달라고 하면 식당은 그냥 대충 유명한 데 가시고 여길 꼭 가라라고 추천을 제일 먼저 한 곳이었습니다. 네, 여기 제가 아직도 이름을 얘기를 안 했죠? 그렇네요. 무가보라는 카페인데요. 그 목포에 근대역사관이 1관, 2관이 나뉘어 있는데 그 근처에 있어서 그냥 근대역사관 가셨다가 디저트랑 커피 드시러 가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저는 여기서 아마 하나님은 싫어하시겠지만 오이와 딜이 되게 잘 어우러진 샌드위치가 있어서 그걸 먹었는데 그걸 딱 먹는 순간 와, 앞선 3곳의 식당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맞아요. 샌님이 약간 밥보다는 샌드위치 이런 걸 좋아하니까 오히려 잘 됐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네요. 아니 카페 맛있는 집 찾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샌드위치 잘하는 거 찾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원래 간단한 게 진짜 어렵잖아요. 라면 잘 끓이는 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못하는 음식이거든요. 라면이랑 계란 후라이. 맞아. 아니 그거 나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남한테 대접하려면 참 그것만큼 내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와 셋의 나만의 맛집까지 소개까지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맛집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에게 맛집은 약간 인생의 활기가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곳인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음식을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 집에서 해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계기, 특별한 활기 이런 거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하루를 특별하게 아니면 여행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장소라고 하고 싶습니다. 사실 하루에 몇 끼씩은 꾸준히 먹는 게 음식이지만 뭔가 진짜 맛있는 음식으로 한 끼를 먹으면 되게 하루도 그렇고 그 지역도 그렇고 너무 그냥 다 좋은 감정으로 덧칠이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렇게 정의해보고 싶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맛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맛집이 그 소박한 식당 이런 맛집 이런 걸 맛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소박한 맛집 하면 다들 요거 생각나실 것 같아서 디저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입니다. 오늘 주제에 너무 딱이네요. 그렇죠. 다들 생각나셨겠죠? 이게 일본 드라마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분들이 아마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참 음식에 관련된 콘텐츠를 되게 좋아한다 싶어요.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또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 고독한 미식가? 요것도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영화 개봉했다고 그 주인공 분이 한국까지 오셔가지고 막 프로모션 하는 이런 걸 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 음식 관련된 콘텐츠 진짜 좋아한다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음식 드라마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용은 그 유흥가의 심야 시간에만 여는 한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담겨져 있는 드라마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흥가의 심야 시간이니까 다들 그 특별한 사연 하나씩 들고 오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음식을 주문하면 그게 무엇이든 된다면 만들어주는 식당인 거죠. 특별히 메뉴가 있지 않은. 되게 따뜻하고 정성이 들어간 음식 한 그릇이 주는 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만큼 표현한 드라마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드라마입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와 영화 모두 본 적은 없는데 컨셉은 너무 잘 알고 있을 정도니까 이게 진짜 히트였던 작품이죠. 맞아요. 이게 오죽하면 약간 그런 비슷한 스타일? 메뉴는 없고 그냥 원하는 걸 내어주는 요런 식당에 대해서 심야 식당 같은 데야 요렇게 소개해도 바로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약간 대명사 같은 게 되었죠. 맞아요. 요즘 안 그래도 그런 컨셉, 마스터가 이제 메뉴 없이 무언가를 내어주는 그런 컨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심야 식당 한번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딱 언급됐으니까 바로 정주행을 시작해봐야겠습니다. 저는 아직 안 본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 신기할 정도인데 이게 잔잔하고 한 편 한 편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나만의 맛집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음식에 진심인 사람들이 또 어디 있나 싶을 정도니까 아마 대부분 분들이 각자의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저희 방법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맛집을 찾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실은 그 방법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맛집이라는 게 인생의 활기를 불어주는 되게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맛집 찾는 방법으로 알아낸 맛집에서 맛있는 걸 드실 수 있는 특별한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네,